배드민턴 협회 부조리를 조금 폭로한 그런 사건이죠. 이번 네네. 사건 경과를 한번 알려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예, 우선 뭐 우리 국민들께서 다 뉴스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세영 선수가 여자 단식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메달을 딴 직후에 이제 공동 취재 자리에서 부상이 나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내 부상을 안일하게 생각한 올림픽 대표팀에게 실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배드민턴 협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대회를 나가라고 강요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상이 심하니 단식 부분만 좀 출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선수 자격을 박탈하겠다면서 복식 부분도 같이 출전하도록 협박으로 회유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일단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은 단식과 복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이 같은 배드민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명이 하고 두 명이 하는 문제 이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다른 종목이라고 불릴 만큼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어떤 능력이나 스킬 같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단식과 복식에서 어느 쪽이 더 위상이 높냐라고 하면 당연히 단식이 훨씬 더 위상이 높아요. 근데 이제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가 복식에 출전하는 것이 과거부터 좀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동호인들의 그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공개적으로 이제 배드민턴 협회를 상대로 분노한 것은 배드민턴 선수들 사이에서도 안세영 선수가 처음이었지만 이미 이제 여러 차례 과거 이제 여성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회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거나 아니면 뭐 선수 선정 과정이 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정도의 입장 발표는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도쿄올림픽 때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정 때 배드민턴 협회가 대표팀을 선정할 때 승률 50% 그리고 이제 경기력 향상위원회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체육회 규정이 있어서 만든 단체인지 아니면 배드민턴 협회가 임의로 만든 단체인지 찾아봤는데 경기력 향상위원회라고 하는 대목을 과거 이제 체육회 규정에서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규정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 위원회 심사위원 점수를 50% 나머지 반영을 해서 국가대표를 선발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배드민턴 협회가 그 당시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아는 사람을 아름아름 임명한 그런 사조직이 아니겠냐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조금 논란이 많은 그런 위원회인 것 같은데 지난 7월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중국 세계 선수권 대회 때 임원진들은 비즈니스 그리고 선수들은 이코노미 이석 이렇게 구분을 해서 탑승을 했다고요?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100% 제가 생각할 때는 배드민턴 협회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SBS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사실입니다. 자, 해당 그 중국 세계 선수권 참가를 위해서 비행기에 탑승했었을 때 선수들이 이코노미를 타고 임원들이 비즈니스를 탄 것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에 파견된 지원 인력이 2명에서 3명뿐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 인력이라고 하면 물리치료사라든가 뭐 작업치료사라든가 직접적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임원이 무려 8명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서 중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고요. 만약에 임원이 안 갔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배드민턴 경쟁국입니다. 자, 일본 수준의 지원 인력 일본은 7명이 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언론에. 자, 그분들이 다 갈 수 있는 여비와 항공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이 와중에는요, 또 배드민턴 협회가 이런 일들을 부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도피성 귀국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 선수 인터뷰 직후에 안세영 선수가 톱스타인데 대처를 제대로 못 해준 것 같다. 그래도 이제 한의사 1인을 붙여줬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언론 플레이성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이미 파리올림픽 출전 전부터. 그리고 단식 세계 랭킹 1위를 찍어본 분이거든요. 한의사 파견 같은 경우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세영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광고나 외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업계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분에게 뭐 톱스타 운운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배드민턴 협회 임직원분들이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떳떳하시다면은 여러 차례 해명한 협회 관계자가 도피성 귀국을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근데 이것은 참 비정상적인 처사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만약에 빠르게 귀국을 하기 위해서 항공권 티켓을 변경했다면 그에 관련해 가지고 차액이 발생했겠죠. 그 차액도 혹시 국민 세금으로 결제한 것이 아닌가. 추후에 감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세영 선수는 과거에 대한체육회로부터 MVP 선정에 배제를 당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2023년 작년 조선일보 기사가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3년에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경기가
배드민턴 경기에 출전을 했고 이때 안세영 선수 경기가 마감되는 시간이 10시 55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후. 자 근데 이제 해당 배드민턴 대회 MVP 선정을 이미 10시 55분 이전에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를 배제했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당시 이제 체육회 관계자가 행정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경기를 행정 절차에 맞춰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대한체육회가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심사위원들 아니면 그 MVP 선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관중 점수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을 기본적으로 집계하는데 10분이 10분이 잘 안 걸립니다. 근데 이 10분 20분 걸리는 행정 절차 때문에 안세영 선수 경기 끝나기 전에 네네. MVP를 선정하고 심지어 이때 안세영 선수한테 미안해 이제 투혼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을 만들어서 그게 뭔가요? 투혼상.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그 노래자랑 아차상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네. 것들 이렇게 투혼상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체육회가 의도적으로 안세영 선수를 배제하고 MVP를 선정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다른 선수한테 MVP를 주려고 한 것이죠. 이런 것도 지금 그쵸.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지금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태릉 선수촌 위상을 이어받은 곳이 있잖아요. 네네. 진천 국가대표 훈련원과 또 대한체육회 임원들도 이 파리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들에게 새벽 운동도 시키고 또 등산 훈련, 새벽에는 전자기기도 뺐고 그리고 해병대 극기 훈련도 참여시켜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이게 참 밝혀진 계기가 네네. 장재근 훈련원장께서 언론 인터뷰에 본인 자랑스럽게 밝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뒤늦게 좀 발굴이 된 건데요. 선수들은 이제 당연히 큰 대회 전에 본인이나 아니면 코치와 본인이 약속한 그 루틴대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본인이 정한 루틴이 있다라고 하면 그 루틴대로 수행을 그렇죠. 해야 그래야 더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낯선 환경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루틴을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스포츠 과학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무슨 대회 전에 무슨 등산시키고 해병대 극기 훈련시키고 제가 볼 때 이거는 과학적이지 못한 그런 훈련이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네네. 싶고요. 혹여 이제 대회 전에 극기 훈련 같은 거 하다가 뭐 어디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부상이라도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분들이 4년 동안 준비했던 그 시간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선수들을 혹사시켜가면서 지극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지금 현재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참 문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에 들어갈 준비도 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뭐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뭐 SNS에 뭐 인포그래픽 게시했다 이런 거야 뭐 당연히 감사 항목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MBC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게 또 있어요. 선수 용품을 개별 후원 계약을 맺는 게 선진국 관례거든요, 원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업체가 예를 들어서 뭐 A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A 업체가 선수 개인을 스폰하고 싶어서 선수가 이 장비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뭐 노출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5년 동안 계약금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선수가 계약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선진국 관리인데요. 네네. 자, 근데 이렇게 선수가 개별 후원 계약을 맺는 것을 자체적으로 막고 협회를 통해서 계약한 용품과 용품사만 이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도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기량 유지를 참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임원이 네네. 기부금을 기탁하면은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원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되는구나. 그렇죠. 네네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근데 이제 임원은 지금 배드민턴 협회 40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임원 위촉 기부금 기준이 다른 대한체육회 소속 다른 단체와 다르게 거의 유일하게 기부금 기준이 없다라고 알려져서 임원이 사조직처럼 이렇게 운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사조직처럼 운영이 됐고 특정 사조직이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임원진 해외여행, 그 경기 관람 이런 데 지금 국민 세금이 다 쓰였다. 이것을 방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의혹도 감사 과정에서 깨끗하게 좀 밝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 사건을 좀 저희가 최초에 이제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안세영 선수가 국내에 귀국을 해서 어쨌든 그 직후에 기자회견 하지 않은 것은 안세영 선수도 처음 말한 것과 지금 말한 것이 너무 큰 괴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오히려 안세영 선수를 힐나라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던데 안세영 선수가 지금 2002년생이고 22살입니다. 어리죠. 어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론
일부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왜 기자회견 안 하냐, 특히 뭐 협회에서 뭐 해준 거 있는데 뭐 안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누락하거나 뭐 잘못 말한 거 아니냐,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좀 지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과 거대 직능단체 배드민턴 협회 간의 갈등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 배드민턴 협회에는 안세영 선수보다 훨씬 더 사회경험 많은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갈등을 1대1의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선수 한 명 개인과 그리고 전체 거대 직능 집단 간의 갈등으로 좀 봐주시고, 뭐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한쪽 입장만 좀 선별해서 보시지 않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